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밀란의 역사 3부입니다. 지난 2부에 이어 계속 고려시대 무신정권에 일어나 고려사회에 난리를 벌인 밀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70년 무신정변으로 무신정권이 수립된 이래 고려의 기본 토지제도였던 전시관은 붕괴되어 버렸고 지배층은 권력 투쟁에만 눈이 멀었고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고려사회는 도탄에 빠지고 민생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밀란들이 터졌죠. 지난 2부에서는 1176년에서 1177년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망이망소이의 난, 1182년에 일어났던 전주 관노 죽동의 난, 1193년에서 1196년 경상도 전역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 김삼이 효심의 난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꿈꾸었던 무신정권의 최고 집권자 이의민이 개입할 정도로 고려의 무신정권은 엉망이었습니다. 1196년 결국 이의민은 최충원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새롭게 권력을 차지한 최충원은 추후 자신의 아들에게 즉위를 세습하며 최씨 집권기를 형성했죠. 하지만 최충원 집권 초기에는 여전히 최충원에게 반기를 들며 일어나는 반란도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집권자만 바뀔 뿐 사회의 혼란은 전혀 수습되질 않았습니다. 1198년 수도 개경에서 이번에는 천민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만적의 난이죠. 만적은 개경에 살던 산호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적이 최충원의 산호비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충원의 산호비였다고 추정만 할 뿐 만적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적은 인근 뒷산에서 노비들을 대규모로 불러 모아놓고 정중부에 난 이래 나라의 공경대부는 노예 계급에서도 많이 나왔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의 매질 밑에서 근육과 뼈의 고통만을 당할 수는 없다. 최충원을 비롯해 각기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질러 나라로 하여금 노예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라며 부추겼다고 합니다. 글로 기록된 문헌을 기준으로 한국 역사상 산호비가 반란을 주도한 최초의 사건이었죠. 만적과 만적이 불러들인 천민 반란군은 노란색 종이로 정을 표식으로 삼고는 정해둔 날짜에 맞추어 흥국사라는 절에 모여 관노비들과 합류해 반란을 모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자 만적은 거사이를 다른 날로 미루고 말았죠. 모든 반란을 미루는 순간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마련. 겁을 먹은 한 노비가 만적의 계획을 주인한테 일렀고 이 소식이 최충원의 귀에 들어가자 최충원은 고발자를 제외한 전원을 잡아들여 강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 해방운동이라고 평가받는 만적의 난은 굳이 따지자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던 미수 사건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만적의 난은 전국으로 퍼져 다른 천민들의 마음을 자극해버렸습니다. 만적의 난으로부터 3년 후에 경남 진주에서 공노비, 산노비가 모여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제주도에서도 중앙정부에 항거하는 일도 있었죠. 1202년에서 1204년에는 이번에도 경주에서 이비패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이비는 경준의 토호 세력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패전은 일반 농민 혹은 유랑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충원에 의해 제거된 이의민의 근거지가 경주였기에 아마 이의민의 잔당 세력들이 밀란을 주도했다고도 해석하고 있죠. 이비패전의 난도 신라 부흥운동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최충원은 김척후를 경주로 보내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본디 옛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부터 줄곧 동경이라는 최고 특수행정국으로 구분되었으나 이비패전이 난 이후 최충원은 동경을 경주로 행정적 지위를 격화시켜버렸습니다. 최충원 사후 최충원은 아들 최우에게 성공적으로 권력과 지위를 세습하였습니다. 최우는 아버지 최충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독재 권력을 강화했죠. 최우의 집권기에는 고려의 역사의 거대한 사건들이 터졌으니 바로 몽골의 침입이었습니다. 1차 몽골의 침입을 받은 이후 최우는 대몽항쟁의 뜻을 강하게 표출하고자 1232년 수도를 개경에서 서민 강화도로 천도하였습니다. 이후 몽골이 끊임없이 고려를 침공하며 고려 조정에게 당장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최우와 고려 조정은 끝까지 강화도에서 버티기로 하였죠. 몽골군은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을 압박해 반강제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섬에서 나오도록 고려를 초토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대를 여러 부대로 쪼개서 한반도 전역으로 보내 국토를 밟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 고려 조정도 별 수 없이 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몽골군은 고려의 남부지방까지 내려가며 고려의 국토와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이 정도로 고려 국토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강화도의 고려 조정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몽골군은 계속 고려를 침공하였고 고려의 정부는 몽골군이 고려 국토를 유린해도 강화도에서 꼼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의 각 마을들은 그들이 알아서 몽골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화도의 고려 조정을 향해 민중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여만 갔죠. 9번에 걸친 몽골의 침입 중 3차 침입은
1235년에서부터 1239년까지 무려 4, 5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3차 침략 도중이었던 1237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나주까지에 걸쳐 밀란이 터지니 바로 이연년 형제의 반란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려 조정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지 전쟁 도중에 반란을 일으킨 것만 봐도 당대 고려 조정에 대한 민심이 어땠는지 알만하죠. 이연년 형제의 난은 이연년이 스스로를 백적도 원수로 자처하며 전남 담양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연년 형제라고 하지만 동생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형 이연년의 신분 혹은 출신도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밀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계기도 기록이 없는데 이 시기에 밀란을 일으킬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우선 몽골과의 항전에서 민생을 그대로 방치한 무신 정권 및 고려 조정에 대한 민심의 이반, 8만 대장경 조판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과징, 그리고 전라남도 상당수에 최후의 농장들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기에 여러가지 경제적 착취로 버티지 못한 백성들이 이연년의 주도로 밀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년의 반란군은 삽시간에 세력을 떨치며 지금의 전라남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전라남도 나주는 고려의 김경손 장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김경손은 1차 대몽 항쟁기 당시 귀주성 전투를 말 그대로 몸빵으로 막아내며 지켜냈던 고려 영웅 중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 집권자였던 최후 사위의 동생이기도 했죠. 이처럼 김경손은 매우 상징적인 존재였고 이연년의 반란군은 이런 김경손을 생포하고자 나주성으로 향해 나주성을 포위했습니다. 반란군의 규모가 나주성을 지키던 관군의 규모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당대 김경손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는지 이연년이 자신의 반란군에게 한 말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요. 이연년은 지휘사는 귀주에서 성공한 대장이라 인망이 매우 중하니 내가 마땅히 산채로 잡아서 도통으로 삼을 것이니 활로 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연년은 김경손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를 반란군으로 회유할 생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영웅 김경손은 넘어가질 않았죠. 반란군의 규모를 보고 병사들이 겁을 먹자 김경손은 적이 비록 많으나 모두 집신을 신은 촌 사람들 뿐이다 라며 몸이 날렵한 사람들을 위주로 모아 반란군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절대 김경손을 건드리지 말라는 이연년의 지시에 반란군은 김경손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김경손이 칼을 빼어 싸움을 독려하니 병사들이 죽기로서 싸우며 이연년을 죽여버렸고 김경손은 기세를 타 이연년의 반란군을 모조리 진압하였습니다. 이연년 형제의 난 이후 고려에는 거대한 밀란이 터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고려 백성들이 이제 고려 조정과 무신 정권에 충성하기 시작했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고려 조정에 불신이 가득했던 고려 백성들은 전쟁 기간에는 몽골에게, 전쟁이 끝나고는 원나라에 투항하며 고려 조정에 저항하였죠. 대몽 항쟁기에 우리가 몽골에게 영토를 빼앗겼던 서경 이북의 동령부나 동북면의 쌍성 총관부 역시 해당 지역의 토호들이 백성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몽골에 투항하면서 영토를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려 조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러니 고려 말에는 일부 신진사대부들 위주에서 고려를 개혁할 게 아닌 아예 새로운 왕조를 꿈꾸는 자들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밀란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